언제 어디서나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힘, 군인. 때로는 단 한 발로, 때로는 온몸을 던져서, 때로는 역사를 기록하며 완벽한 임무 수행을 하고 있는 병영의 달인들. 육해공을 지키는 국민의 영웅, 히어로즈들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강 군인들과의 만남, 병영의 달인 김일중입니다. 여러분은 병영의 달인이라고 하면 누가 기억에 남으십니까? 저는 많은 분들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중에서도 2분 만에 통과해야 하는 굴절 코스를 단 55초 만에 통과하는 놀라운 운전 실력을 보여줬던 방호군 상사님도 기억이 나고요. 12초 만에 자가지열대 적용을 끝낸 정현광 상사님도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은 병영의 달인 히어로즈 특집 그 두 번째 시간으로요. 육해공 히어로즈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육군 히어로즈들입니다. 만나보시죠. 최상의 GP, GOP 경계 대비 태세를 갖춘 강철부대 육군 제5보병사단. 이곳에 단 한 발로 적의 심장을 꿰뚫는 저격수가 있었습니다. 일발필중으로 적을 제압하는 소리 없는 영웅, 5사단을 대표하는 최우수 저격수 이정철 중사인데요. 잘 훈련된 한 명의 저격수는 한 개 대대를 막아낼 수 있다는 신념으로 매 순간 훈련에 임한답니다. 준비되면 사격! 단 한 발의 총알로 전황을 뒤집는 이정철 중사의 사격 실력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역시 최우수 저격수는 다르네요. 완벽한 사격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특별한 훈련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이 중사. 격동사격이라고 해서 실제 상황에서는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상태에서 사격을 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격장 입구부터 사격 타워까지 200m 질주 후 쉬지 않고 곧바로 격발 준비를 해야 하는 고난도 미션. 3분 안에 800m 안쪽에 있는 표적 4개를 명중해야 하는데요. 숨이 턱끝까지 차오른 상태에서 성공해야 하는 사격. 명중! 결국 직접 시범을 보인 이정철 중사. 버피 테스트 30회 실시하겠습니다. 시작! 버피 테스트도 흔들림 없이 완벽하게 했었는데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죠? 버피 테스트 완료. 출발! 버피 테스트 후 호흡을 가다듬으며 사격탑을 향해 뛰는데요. 시간 단축을 위해 2계단씩 뛰어오르는 이정철 중사. 숨이 찰 법도 한데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2분 40초 갔습니다. 오케이, 2분 40초. 기복이 좀 있긴 한데 오늘 좀 잘 맞은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별한 훈련은 밤에 이루어졌는데요. 실전에 대비해 야간에 이루어지는 저격 훈련. 저격수의 작은 실수가 임무 실패로 이루어지는 만큼 실제 상황에 대비 체계적인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사격에 들어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칠흑화동 어두움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조명을 끄고 좀 적응을 한 상태에서 동공이 적응할 시간을 주고 그다음에 사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쏩니다. 하나, 실전에 대비해 야간에 이루어지는 저격 훈련. 어둠도 뚫는 이중사의 한 발. 다음 300m. 명중 400m에 돼요. 오, 오늘 명중이 아주 좋아. 바로 들어가네. 원샷 원킬이 아주. 진짜 주간이나 야간이든 원샷 원킬로 다 잡으시는 것 같습니다. 역시 최고인 것 같습니다. 주어진 한 발의 탄이 내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신조를 갖고 있는 이정철 중사. 병영의 달인 육군 히어로즈였습니다. 야, 어떤 상황에서도 쐈다 하면 그냥 바로 명중. 야, 이 버피 테스트, 예,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그죠? 예. 저는 이거 몇 개 하고도 이제 숨이 엄청나게 찰 것 같은데 이걸 30회를 하고 나서도 또 4층까지 뛰어 올라가 전혀 흔들림 없이 사격을 하는 모습. 야, 역시는 역시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국방력을 제대로 보여준 병영의 달인 무기 열전입니다. 현존하는 세계 최강의 공격 헬기 아파치 가디언. 시선을 압도하는 최첨단 헬기 아파치 가디언을 소개합니다.
항공기 전체적인 모습으로 하단에는 30mm 기관포, 좌우측에는 각각 2.75인치 로켓과 헬파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30mm 기관포는 최대 1200발 장착 가능하며 파괴력은 한 발당 술탄 한 발과 맞먹습니다. 2.75인치 로켓은 최대 76발 장착 가능하며 최대 사거리는 6.9km입니다. 밀집되어 있는 보병과 차량의 효과적인 무기이며 한 발당 살상 거리는 60m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차의 천적 헬파이어 미사일입니다. 명중률은 95%로 8km 떨어진 적도 정밀하게 타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전장을 초토화시키는 강철비 대구경 다연장 로켓포인 MLRS입니다. MLRS는 사격, 산출, 타격 등 모든 과정을 자동화한 첨단 무기로 모든 조작이 차량 내부에서 이루어집니다. 로켓 한 발의 무게가 300kg이 넘는데요. 그 위용도 위력도 대단합니다. 사람이 날아보나 할 수 있는 탄이 아니군요. 네, 그 정도 엄청난 무게라서 사람이 실제 할 수 없고 저기 발사대에 크레인이 있어서 저희 리모컨을 통해서 붐 조작기를 통해서 버튼을 통해서 자동으로 장착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조작이 쉬워 보여도 전시에선 빠르게 탄을 재장전해야 하기 때문에 팀워크가 중요한데요.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는 정요셉 상사와 김유정 하사가 있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지금부터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보시고 있는 장비는 MLRS 멀티플 런처 로켓 시스템 대구경 다연장 로켓 체계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한 개의 파드라고 해서 6개의 로켓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 파드 총 12발이 장전되어 있고 저희가 12발 모두 사격하게 되는데 60초 안에 모두 사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발당 살상 반경은 약 축구장 한 개 면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는 조종하는 조종석입니다. 이것은 지금 조향틀이라고 하는데 자동차로 하면은 운전대랑 동일한 것입니다. 이제 이걸 이용해서 이제 조종을 하고 위치를 잡고는 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클락지 울리는 거. 일반 자동차와는 다르게 저희는 이렇게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은 이제 시동기. 이것을 이제 작동을 해서 시동을 걸고 이렇게 합니다. 네, 이 MLRS를 몰기 위해서는 MLRS 조종수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운전하기 위해서는 반복해서 숙달해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한 6개월 정도 꾸준하게 이제 조종 연습을 하고 지금은 이제 완벽하게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군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는 다연장 로켓 MLRS였습니다. 다시 봐도 정말 신기하고 눈을 뗄 수가 없는데요. 이래서 밀리터리 덕후가 탄생을 하나 봅니다. 이 다연장 로켓 부조종수 김유정 하사는 이 분야 여군 최초 부사관이라고 해서 더욱더 놀랐는데요. 다연장 로켓 MLRS표는 12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멋있다, 정말 반했다, 대한민국 강력한 군사력으로 주변이 함부로 무시 못하게 합시다, 파이팅! 이렇게 많은 응원 댓글도 달렸습니다.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저희가 또 연결을 한번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요셉 상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비호포근부대 사격반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정유일 상사입니다. 네, 지금 저는 현재도 열심히 임무 수행 중에 있고 영어 공부 또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병영의 달인이 최고의 조회수를 찍었다고 들었는데 굉장히 놀랍고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이어서 많은 시청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김유정 하사가 군장을 번쩍 드는 모습에 놀라운 반응을 보이셨는데 김유정 하사는 항상 강인한 군인이 되기 위해 열심히 꾸준히 체력 단련하고 있습니다. 평소 체력은 기본이라고 생각해서 체력 단련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대와 장비 소개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촬영하면서 제 임무를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병영의 단원으로서 또 김유정 하사가 차기 병영의 단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격려 또 가르침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안녕. 네, 두 분 다시 뵈니까 더욱더 반가운데요. 정효셉 상사는 여전히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고 계시고 김유정 하사와 또 체력 단련도 열심히신데요. 정효셉 상사님, 김유정 하사님, 앞으로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잘 부탁드립니다. 병영의 달인 히어로즈 특집, 육해공 히어로즈 두 번째 주인공, 해군 히어로즈는 누굴까요? 더 넓고 더 깊은 바다로 해군 특수전전단 해난구조전대 SSU. 전군 중 유일하게 구조 임무를 수행하며 국민과 전우의 생명을 구하는 대한민국의 수호자인데요. 그 중심에 2021년 최우수 심해 잠수사 황종문 상사가 있습니다. 황 상사는 60년 전통을 자랑하는 최정예 SSU 대원으로 인명구조에서부터 선체 인양, 유물 발굴까지 국가 재난 시 투입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왔는데요. 어릴 적 SOS 해상구조대 드라마를 본 이후부터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위해 노력한 결과 가장 우수한 대원을 선발하는 최우수 심해 잠수사에 무려 2번이나 뽑히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잘했다는 것보다는 저희는 일단 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제보다는 이제 다른 팀들이 잘해줘서 제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잠수사들이 바닷속에서 받는 압력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줬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요. 갑시다. 압력을 서서히 올리자 조금씩 줄어드는 공. 수심 몇 미터인지 확인해보니 이제 고작 7미터랍니다. 7m. 아니 공은 저렇게 쪼그라드는데 대단합니다. 여전히 편안해 보이는 황종문 상사. 야, 정말 놀라운데요. 전혀 아무렇지 않으셨어요? 멋있습니다. 한 300m 정도 들어가면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200m 정도 되면 간절히 아파서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30kg 아령을 들고 제 몸속에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해 잠수사들에겐 필수인 체력과 담력. 혹한기 훈련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추위를 이겨내는 SSU 대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리발을 착용하고 바다에 입수해 2km를 헤엄쳐야 하는 핀마스크 수영. 체감온도 영하 10도를 넘어서지만 숱한 훈련으로 단련된 대원들에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사지를 엄습하는 차가운 바닷속. 믿을 것이라곤 그동안 단련해온 자신과 비상시 자신을 구해줄 전우뿐인데요. 드디어 끝난 훈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강철 같은 군인 정신과 팀플레이로 이겨냅니다. 매 순간 극한 상황과 전쟁을 치르며 한계에 도전하는 SSU 황종문 상사. 해상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는 훈련을 하고 있지만 언제라든지 이런 사고가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황종문 상사, 앞으로도 바다를 부탁합니다. 공군 유일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역사를 기록하며 공군의 위용을 알린다. 하늘에서 조종사와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창공의 기록자 53 특수비행전대 홍관영 중사입니다. 공군에 4명밖에 없는 직책이거든요. 전투기를 탈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소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공군 항공촬영사는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유일한 부사관이기도 한데요. 역동적인 모습을 찍기 위해 직접 비행기 후방석에 탑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조종사들이 받는 생환 교육은 물론 가속도 내성 강화 훈련까지 무사히 통과해야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다는데요. 사진만 찍을 수 있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책이 아니었죠. 오늘도 단 한 번의 실수 없이 공군의 역사를 완벽하게 기록하고 싶은 홍중사. 비장한 마음으로 활주로에 오릅니다. 오늘 촬영은 어떤 촬영이 예정되어 있는 거죠? 오늘은 그 삼천포 대교에서 네. 그 프리 디스플레이 에어쇼가 예정돼 있어가지고요. 네. 거기 이제 같이 8번기에 탑승해서 촬영할 계획입니다. 오늘도 8대 떠서 이제 멋진 에어쇼 펼칠 예정입니다. 비행기가 빠른 속도로 가속할 때 인체의 충격을 덜 받기 위해 홍중사도 특수 비행복 G 슈트를 입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엄습해오는 부담감과 책임감은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떨쳐봅니다.
촬영 잘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네, 잘 하고 오겠습니다. 블랙 이글스의 전용 비행기 T-50기가 모습을 드러내고 조종사가 준비를 끝내면 드디어 비행기가 이륙합니다. 블랙 이글스의 경우 일반 전투기와 달리 역동적인 기동과 포메이션을 보여주기 때문에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데요. 30분간의 에어쇼에서 실수 없이 사진 촬영을 마쳐야 하는 홍중사. 하지만 걱정이 무색하리만큼 실력을 발휘했는데요. 주어진 단 한 번의 기회로 레전드를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항공기 속에서 탑승을 하다 보니까 항공기 속이 굉장히 좀 생각보다 좁습니다. 그래서 좁은 공간에서 좌우로 왔다 갔다 거리면서 촬영도 해야 되고 이제 밑에서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좀 움직임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 탔을 때 조금 무서워가지고 저도 모르게 하면서 이렇게 좀 놀란 적이 있는데 이제 중력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블랙 이글스 에어쇼 같은 경우에는 한 7G 정도까지 이제 7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어쇼가 끝나면 바로 사무실로 복귀. 오늘 찍은 사진을 확인하는 홍중사. 오늘 찍은 사진 중에서 좀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어떤 거예요? 저는 이 사진? 네네네. 아, 이렇게 전체적인 대형도 다 잘 나왔고 그림자도 이렇게 다 비치고 네. 삼천표 덕에도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야, 저도 이 사진 기억나는데요. 하늘, 땅, 바다의 조합이 정말 최고입니다. 창공에서 포착한 순간들을 공군의 살아있는 역사로 기록하는 홍관영 중사. 앞으로도 공군의 위상을 널리 알려주기 바랍니다. 딥시다이버 SSU 황종문 상사와 하늘을 나는 촬영사 홍관영 중사. 땅에 발붙이고 사는 게 가장 행복한 저는요. 정말 상상도 못할 일들을 하고 계신데요. 다시 봐도 또 놀랍습니다. 특히 홍관영 중사가 촬영한 사진들이 화제가 굉장히 많이 됐는데요. 찍었다 하면 작품을 남긴 홍관영 중사. 방송 당시에 미처 소개 못한 인생 사진을 오늘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홍관영 중사를 한번 만나볼까요? 홍관영 중사님, 잘 지내셨나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군제 53 특수비행전대 홍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홍관영 중사입니다. 지난 방송이 나간 후 많은 분들께서 제 업무를 신기해하면서 또 부러워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열심히 하라고 응원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는 보통 겨울을 비시즌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출장을 가기보다는 사무실에서 행정 업무를 하거나 부대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항공 촬영도 틈틈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 1월 1일 2022년 신년 비행을 촬영한 사진인데요. 처음으로 하늘에서 일출도 보고 공군의 22년 첫 비행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더 뜻깊은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인생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했는데요. 이 사진은 작년에 촬영한 사진인데 항공기 좌석에 있는 거울을 이용해서 촬영한 셀카입니다. 날씨도 좋아서 색감도 좋았고요. 배경에 구름도 적당히 나와서 제 인생사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공군의 위상을 더 잘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군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정말 멋진 작품입니다. 아니, 언제 한번 저도 찍어주시면 안 돼요? 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홍관영 중사의 멋진 사진도 기대하겠습니다. 자, 6회공 히어로즈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준비한 히어로즈는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빠질 수 없는 영웅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가장 먼저 달려가는 특전사.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백신 수송단이란 이름으로 나섰습니다. 특전사가 백신 수송을 하는 이유는 과거 올해 2월 미국에서 백신 수송 차량 도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도난이나 테러 등의 위협을 대비하고 또한 민간업체에서의 어떤 콜드 체인을 유지를 하지를 못해서 귀중한 백신을 폐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도난이나 콜드 체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특전사가 임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백신은 2도에서 8도 사이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트럭 컨테이너 안팎의 온도를 직접 확인하고 수량과 도착 지점을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하는 것도 특전사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왜 붙인 겁니까? 네, 도착 지점까지 이동하기 전에 혹시나 오픈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게 특수용지로 제작되어 있어서 혹시 이게 스티커가 떼지면 이렇게 흔적이 남습니다. 그래서 확인할 수 있게 붙이는 겁니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단순 수송이 아니라 군사작전을 수행한다는 사명감으로 임무에 임한다는 특전사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철통 보안 속에 달려 병원에 도착하면 봉인띠를 풀고 또 한 번 확인을 거듭하는데요. 한번 하겠습니다. 내려와요. 네, 가시죠. 백신과 함께 병원에 들어서면 방역 수칙부터 철저히 지키고 냉장고부터 찾습니다. 백신 냉장고 위치 좀 안내해 주십시오. 여기에 보관하신 거죠? 냉장고 온도 좀 확인할게요, 먼저. 지금 3.6도 맞죠? 그리고 다시 한번 백신의 종류와 수량, 온도를 확인하는데요. 가장 기본이지만 실수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연결 완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신 도착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20번 넘게 반복하면 끝나는 백신 호송. 국민과 국가를 위해 사력을 다한 하루가 끝이 납니다. 오늘도 이렇게 끝났어, 하루가. 마스크를 벗는 날이 올까? 오겠지? 그리고 특전사들처럼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곳, 바로 국군 의무사령부 예하 국군대전병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자 국가지정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 우리 군 의료진이 국민의 생명사수를 위한 임무 수행에 나섰는데요.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철저하게 격리 운영되고 있는 병실, 의료진들은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레벨 D 이상의 방호복, 라텍스 장갑, 마스크 등으로 무장. 하지만 이렇게 완벽 무장을 했는데도 끝나지 않은 방역. 병실을 들어갈 때도 소독 티슈로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여는데요. 확진 환자와 대면해 더 방역에 신경 쓰는 간호사들. 확진의 두려움을 투철한 군인 정신으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원래 손소독 다 하고 들어가야 되고 들어갔다 나오면 손소독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다른 환자이기 때문에 어느 환자가 이제 더 나아진 상태이고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손소독 다 하고 나오거든요.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해 오염, 준오염 구역으로 구분, 의료진 동선을 분리시키고 입원 치료 중인 환자들과는 전화로 상태를 확인하는데요. 심하거나 가래 있으시거나 그런 것도 없으시고 지금 냄새 안 나는 거 말고는 특별히 불편한 거 없으시고. 이렇게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병원의 풍경. 방호복을 또 입으시네? 방호복 지금 이제 식사 들어가가지고 환자분들한테 식사 나눠드리려고 방호복 입습니다. 시시각각 상태 변화를 체크해야 하는 코로나19 감염 환자들. 김남두 소위 방호복을 입고 환자들에게 식사를 전달하며 상태 체크까지 하는데요. 환자분들이랑 접촉을 한 건데 좀 두렵지 않을까요? 제가 오래 인간한 이제 간호장교 소희입니다. 나가실 때쯤 이제 너무 고마웠다, 진짜 감사하다 이런 말을 듣고 제가 이제 임관을 하게 돼서 이제 간호장교로서 이런 뿌듯함도 느낄 수 있구나 해가지고 무서운 거보다는 이제 환자분들이 꼭 완치해서 건강하게 나가자 이런 생각으로 지금 성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한 번 방호복을 입을 때마다 땀으로 샤워를 하는데도 묵묵히 임무 수행을 하고 있는 국군 의료지원단. 병영의 달인이 뽑은 마지막 히어로즈입니다. 다시 봐도 정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요즘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진정한 영웅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요.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시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전화통화 한번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현재 국군대전병원에서 간호장교로 일하고 있는 소희 김남두입니다. 예, 정말 반갑습니다. 근데 지금 복장도 그렇고 병원에서 근무 중이신 것 같은데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하다가 왔습니다. 예, 이 병영의 달인 방송 나가고 주위에서 반응이 좀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우선 첫 번째로 정말 많이 더워 보인다.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코로나 환자들을 하는데 무섭지는 않은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등의 질문들을 받았고 이제 힘내라, 멋있다, 대단하다 등의 응원이 들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마 지켜보신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방송에서 방호복을 입고 일하시면서 정말 땀을 정말 많이 흘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좀 어떠세요? 이제 계절이 겨울이 돼가지고 이제 방호복을 입으면은 덥지는 않고 이제 조금 따뜻한 정도? 근데 이제 그렇지만 발열이 나고 통증을 느끼고 그 코로나 증상이 심한 환자를 간호할 때는 저도 신경이 더욱 많이 쓰이고 몸이 더욱 긴장되기 때문에 온몸이 이제 땀에 다시 젖어서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체력 소모도 굉장히 클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다시 또 날이 따뜻해지고 있어서 걱정이네요. 아무쪼록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야 될 텐데 말이죠. 자, 마지막으로 혹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우선 그 시청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 다들 이제 코로나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제 건강 관리들 잘 하시고 그다음 이제 마스크 착용 및 방역 수치 꼭꼭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는 까지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들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예, 저도 방역 수칙 잘 지키겠습니다.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정말 또 고생 많으실 텐데요. 우리 소희님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 통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야말로 히어로즈라는 말이 아깝지 않은 코로나 방역 현장의 히어로즈들까지 만나봤습니다. 병영의 달인을 통해 정말 많은 군인들을 만나봤는데요. 조국을 지키는 사명감만큼은 모두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근무 중일 모든 국군 장병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최강 군인을 찾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병달!